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 7월 중순 한국 경제가 처한 여러 상황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있고요. 또 금융시장은 계속 흔들리고 미국 무역정책 변화까지. 정말 뜨거운 여름, 차가운 시장.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자료들을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폭염이 당장 우리 장바구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둘째, 외국인 자금은 들어온다는데 왜 금융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불안정한가? 마지막으로 방산 같은 일부 산업은 잘 나가는데 AI 시대 핵심이라는 데이터 센터 경쟁력은 왜 문제고 또 미국의 통상 압박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자료 보니까 수복 한 통이 3만 원 넘어서 평년보다 뭐 40% 넘게 올랐다고요? 이게 그냥 과일값 비싸다 이 문제가 아닌 거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해요.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식탁 물가 또 소비 패턴 자체를 바꾸는 현실 경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현실 경제 문제요? 네, 보고서를 보면 이 농산물 가격급 등이 단순히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내수업계 매출까지 좀 위축시킨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편의점까지요? 그건 예상 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인플레이션이 소비 심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뭐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인 지원 같은 걸 하지만 네, 할인 지원 나왔죠. 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좀 강한 농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금융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단 말이죠. 코스피가 장중에 3,200 넘었다가 결국 또 빠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 두 달 보면 외국인이 5조 넘게 순매수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은 계속 불안정할까요? 바로 그게 현재 우리 시장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나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분명 좋은 신호죠.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 그러니까 이익 보고 팔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 부담도 여전하거든요. 환율도 문제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고서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같은 이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딱 짚고 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 네. 이게 뭐랄까 엑셀이런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매수세가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큰 어떤 무역 관련 불안감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산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좀 밝은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원 유상증자 성공했다는 거. K방산, 이 한국 방위 산업이 정말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방산 쪽은 요즘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SK 키파운드리, 그 SK 쪽 반도체 회사인데 여기서 차세대 기술 개발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AI 시대 핵심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센터 경쟁력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와 있어요. 네, 바로 그 대비가 중요합니다. 방산이나 일부 반도체 분야는 분명 성과가 있지만 보고서는 생성형 AI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부족하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 네. 이게 단순히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지, 규체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또 부지 확보는 쉬운지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복합적인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AI 혁명이 가져올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경고 등으로 봐야 합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고서는 또 다른 외부 압박 요인도 지적하는데요.
바로 미국이 쌀이나 쇠고기 같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쌀, 쇠고기까지요. 네, 이게 결국 우리 주력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 7월 한국 경제는 안으로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가 불안하고 밖으로는 또 거센 통상 압박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K방산처럼 잘 나가는 분야도 있지만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투자는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숙제도 안고 있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제 단기적인 어떤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단기 처방의 한계. 그렇죠.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근본적으로 공급망을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하고 또 기업들 차원에서도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여러 위기가 막 겹칠수록 오히려 더 길게 보고 경제의 기본 체력, 기초 체력을 다지는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경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여러 복합적인 압박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나 소비 습관, 더 나아가서는 생활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가 뭘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지 그 지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